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정보랑 뉴스 속에서 네. 진짜 중요한 핵심만 딱 골라내고 싶으셨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심층 분석은 그냥 단순한 겉핥기식 요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내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확실히 절약해드리면서도 지적 호기심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채워드릴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워낙 묵직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아주 따끈따끈하고 무게감이 있죠. 바로 2026년 2월 22일자로 작성된 파생상품 수석 애널리스트의 전략 보고서인데요. 주제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네, 제목부터가 좀 남다르죠. AI의 실체화와 부채의 역설, 피지컬 AI의 부상과 거시적 버블 리스크 대응 전략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벌써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를 딱 관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아주 정확히 찌르고 있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혁신적인 실물 경제,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의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 숨겨진 금융시장의 그 아슬아슬한 취약성을 파헤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이 복잡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거시경제적 자산 배분의 변곡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넘어 물리적 현실로 튀어나온 AI, 그리고 그 뒤에 거대하게 들이온 부채의 그림자. 과연 지금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열광했던 AI의 형태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혁신의 주무대는 모니터 아니었잖아요. 입니다. 아, 완전히 다르가? 네, 바로 피지컬 AI, 즉 물리적 형태를 갖춘 AI의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스크린을 찍고 현실 세계로 나와서 직접 로봇의 형태를 띠고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군요. 더 이상 단순히 답변을 만들어내는 챗봇이 아니라 네, 소위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부르는 힘들고 위험한 육체 노동 현장 있잖아요. 네. 거기에 AI가 탑재된 로봇이 투입되어서 사람을 대체하는 그 유연한 자동화, 단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신기한 기계가 하나 더 생겼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전 세계 제조나 물류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이 피지컬 AI의 발전이 산업의 지형도를 어떻게 그리고 왜 재편하고 있는지 그 역학입니다. 역학이요. 네, 과거의 산업용 로봇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정해진 위치에서 코딩된 대로 단순 반복 작업만 딱 수행했습니다. 약간의 변수만 생겨도 라인이 그냥 멈춰버렸죠. 아, 맞아요. 부품 위치가 1cm만 틀어져도 에러 나고 그랬잖아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피지컬 AI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알아서 피해가고 알아서 집어들고. 그렇죠.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입장에서는 이 막대한 인건비 절감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생산 라인의 재배치나 공정 변경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와, 기업들 입장에선 당장 도입하고 싶겠는데요? 하지만 모든 물리적 혁신이 그렇듯이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와 하드웨어의 현실 사이에는 아주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아, 그 간극. 리스크와 병목 현상에 대한 분석이 보고서에 꽤 깊이 있게 다뤄져 있더라고요. 네, 보셨군요. 하드웨어와 병목 현상이라는 개념이 핵심이던데 특히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전용 구동기, 액추에이터 개발 지연 문제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코드를 최적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소재공학이나 물리학의 한계를 직접 극복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게다가 이 피지컬 AI를 현실 세계에서 학습시키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의 스케일도 소프트웨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은 소프트웨어의 무한한 확장성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소프트웨어의 뇌, 즉 AI 모델 자체는 이미 천재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렇죠. 똑똑하죠. 하지만 그 지능을 현실에서 오차 없이 구현해낼 몸통과 근육의 발달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과제거든요. 몸통과 근육. 네, 수백 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디면서도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는 모터나 기어, 그리고 아주 찰나의 순간에 주변의 모든 장애물을 매핑하는 고성능 센서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네. 이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 무어의 법칙을 따르는 AI 소프트웨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병목입니다. 아, 소프트웨어는 날아가는데 하드웨어가 기어가는 상황이군요. 게다가
오작동의 대가도 극명하게 다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이 환각 현상을 일으켜서 이상한 답변을 내놓으면 그냥 뭐 새로 고침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 고침 누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피지컬 AI, 예를 들어 산업 현장의 무인 지게차나 조립 로봇이 판단 오류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다 부서지겠죠? 네. 현실 세계에서의 물리적인 파괴, 막대한 재산 손실, 나아가서 인명피해로 직결됩니다. 이 학습의 고통을 통과하기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드는 복사본을 수백만 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지만 정밀한 액추에이터는 티타늄 깎고 히토류 깎고 조립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물리적 한계가 아주 뚜렷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로서 이런 병목천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리스크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오히려 이 병목 지점이 가장 확실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애널리스트의 시각을 빌리자면 이제 단순히 회사 이름에 AI나 로보틱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프리미엄을 받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름만 AI인 회사들은 이제 끝났다. 시장은 이미 옥석가리기에 들어갔죠. 주목해야 할 곳은 명확한 물리적 실체, 즉 피지컬리티를 바탕으로 하드웨어 밸류체인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물리적 실체요? 앞서 말씀드린 고성밀 모터, 첨단 광학 센서, 로봇의 구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경량 신소재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짜 뼈와 살을 만드는 기업들이네요.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물리적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될 것이고요. 이는 곧 기업 가치의 퀀텀 점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데기뿐인 AI 테마주가 아니라 이 혁신의 인프라를 깔아주는 진짜 배기 하드웨어 독점 기업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네. 피지컬 AI가 가져올 눈부신 미래와 하드웨어의 기회를 막 이야기하다가 보고서의 분석 렌즈가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분위기가 급반정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이 나오죠. 부채 기반의 AI 금융버블 그리고 폰지성 부채 구조라는 꽤 직설적이고 무서운 표현들이 등장해요. 이 물리적 혁신을 밀어올리고 있는 자본의 이면에 도대체 어떤 구조적 취약성이 도사리고 있는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현재 금융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자본의 질적 저하라는 매우 위험한 뇌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질적 저하요? 네. 현재 피지컬 AI와 그 기반이 되는 거대 언어 모델, 인프라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글로벌 클라우드와 테크 생태계를 장악한 이 거대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AI 스타트업 주제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조 단위는 우습게 투자하잖아요. 문제는 이 자금의 조달 방식과 수익 구조입니다. 이 막대한 투자가 지금 당장 그에 상응하는 현금 흐름이나 잉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직 돈은 못 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태계는 상당 부분 끝없는 벤처 캐피털의 자금 수혈, 미래에 진행될 초대형 IPO에서의 차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을 선반영해서 끌어다 쓴 엄청난 규모의 부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을 담보로 지금의 막대한 적자와 투자금을 메우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이게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이랑 유사한 자본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폰지 역학이라는 거친 비유까지 쓴 거네요. 네, 그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이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점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그 부분 중요하죠. 비트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나스닥의 선행 지표이자 시장의 레버리지 지표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의 메커니즘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금융 생태계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는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과 투기적 심리가 가장 빠르고 날 것 그대로 반영되는 탄광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탄광의 카나리아, 위험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새잖아요. 광부들이 산소 부족을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데려가는 것처럼 매크로 펀드들은 이제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을 유동성의 선행지표로 삼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과 전통적인 테크 주식 시장 간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특정 저항선을 뚫고 급락할 경우 크립토 파생 시장에서 광범위한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마진콜,
돈 더 채워 넣어라 이거죠? 네, 펀드들은 이 부족한 증거금을 메우기 위해서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자산, 즉 나스닥의 대형 테크 주식들을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아, 비트코인 손실을 메우려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판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알고리즘 매매와 청산 로직이 결합될 때 비트코인의 하락은 최대 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나스닥 전체의 연쇄 투매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5배요. 와. 즉, 코인 시장의 급격한 조정은 주식시장에서 위험자산, 특히 AI 관련주들의 포지션을 즉각 축소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기계적인 신호인 셈입니다. 크립토 파생 시장의 마진콜이 전통적인 주식시장의 알고리즘 매도 폭탄으로 전이되는 그 연결고리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보고서 보니까 오픈 AI나 스페이스X 같이 현재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서 막대한 자금을 막 흡수하고 있는 상징적인 비상장 기업들을 콕 집어서 언급했더라고요. 네, 아주 직접적으로 거론했죠. 이들 중 한 곳에서라도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가치 평가가 꺾이는 균열이 발생하면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꽁꽁 얼어붙는 컨테이전, 즉 전염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진단인데요. 네, 그 부분은 특정 기업이 무조건 실패한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시장 전체가 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와 이 최상위 티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얼마나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인 경고입니다. 아,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군요. 만약 이런 상징적인 기업에서 단기 자금 경색이나 상장 연기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미래 성장성에 기반한 폰지성 부채 구조의 신뢰가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믿음이 깨지는 거네요. 네, 투자자들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급격히 높이게 되고요. 이는 벤처 대출 시장과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져서 결국 전체 금융 시스템의 자금줄이 마르는 신용 경색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아주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의 눈앞에는 공장의 지형을 바꿀 혁신적인 피지컬 AI 로봇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 혁신의 무대를 지탱하는 금융의 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하고 과도한 레버리지로 얽혀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조정해야 할까요? 이 보고서는 꽤 단호하고 명확한 자산 배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을 거시경제적 자산 배분의 변곡점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동에 나서라. 유동성 축소의 시그널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금이나 방향성을 잃은 국내 주식 비중을 과감히 줄여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조언이 첫 번째입니다. 금마저도 줄이라고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마저 매도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시장의 자본이 극도로 효율적인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뜻이죠. 확보한 현금으로 일시적인 대피를 넘어선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카드가 바로 미국 장기채입니다. 네, TLT 같은 ETF가 대표적이죠. 특히 20년 이상 장기 국채를 활용한 더블 플레이 전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도대체 어떻게 잡는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채권 투자의 기본적인 구조와 거시 경제의 사이클을 결합한 전략입니다. 미국 장기채를 보유하게 되면 1차적으로 확정된 이자 수익, 즉 쿠폰 수익을 꾸준히 얻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토끼죠. 네, 안전한 이자.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토끼는 자본 차익입니다. 앞서 우리가 논의한 신용 이벤트 리스크나 주식시장의 연쇄 조정이 현실화되면 거시 경제는 급격한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요. 그렇죠. 경기가 침체되겠죠. 그러면 중앙은행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서둘러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게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존에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죠. 아,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만기가 긴 장기채일수록 그 가격 상승폭, 즉 듀레이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안전한 이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채권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현 국면에서 가장 확률 높은 거시적 해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소방수 역할을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으로 딱 치환하는 셈이네요. 이게 전형적인 바벨 전략의 적용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벨 전략이죠. 어중간한 중간지대 자산을 확 덜어내고 한쪽에는 방금 말씀하신 TLT 같은 극도의 방어적 안전자산을, 다른 한쪽에는 피지컬 AI의 하드웨어 밸류체인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배치하는 거죠. 네, 양극단에 확실한 자산을 두는 겁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아주 멋진 말이 있잖아요. 가장 화려할 때 문 근처로 이동한다. 네, 애널리스트의 뼈 때리는 조언이죠. 모두가 파티에 막 취해 있을 때 비상구 바로 옆에 자리를 잡으면서도 파티의 핵심 과실은 놓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이완학을 통해 하방은 꽉 막고 상방은 활짝 열어두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이런 복합 위기 국면에서 살아남는 정석입니다. 자, 이런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신용 경색 리스크의 파도는 결국 우리 로컬 시장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글로벌 거시 전략을 논하면서도 한국 부동산 시장, 특히 5월 9일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짚어낸 것도 같은 맥락을 보이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죠. 이 글로벌의 거시적 파도가 한국 특유의 정책적 사이클과 만났을 때 어떤 마찰음을 내게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고유한 구조적 취약성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보고서가 명시한 5월 9일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아, 세금 폭탄 떨어지기 전날이군요. 이 날짜가 다가올수록 징벌적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던지는 이른바 매물폭탄이 시장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겠네요. 문제는 이 매물들을 받아줄 수요층의 상태입니다. 현재 DSR 규제 강화와 글로벌 고금리 기조의 여파로 시장의 돈줄이 말라붙는 유동성 경색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있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요즘. 맞습니다. 물건은 쏟아지는데 살 돈은 대출 규제에 묶여 있는 극단적인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죠. 팔려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하고 사려는 사람은 대출이 안 나와서 지갑을 아예 닫아버리는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이군요.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피해야 할 붕괴의 영역으로만 봐야 하는 걸까요? 분석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기회의 이면도 함께 비춥니다. 무차별적인 붕괴를 경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 기회가 있다.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정책적 거시적 압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던져지는 급매물들 속에 아주 산별적인 기회가 숨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곳을 봐야 할까요? 특히 서울의 핵심지처럼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신규 공급이 절대 부족한 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펀다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적 데드라인 때문에 발생하는 투매 현상을 역이용한다면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코어 자산을 비이성적인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위기가 곧 기회네요. 물론 앞서 우리가 길게 논의한 글로벌 신용 이벤트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과도한 레버리지, 즉 영끌 대출을 동원한 투자는 스스로를 폰지성 부채에 덫에 빠뜨리는 행위임을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당 가능한 현금 흐름 내에서의 선별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양도세 유예 종료로 인해 쏟아지는 핵심지 급매물을 노리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의 유혹은 철저하게 잘라내야 하는 아주 냉정하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네요. 네, 철저하게 실용적이죠. 자, 오늘 다룬 내용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좀 정리해볼까요? 좋습니다. 첫째, 우리의 현실을 물리적으로 뒤바꿀 피지컬 AI의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으며 그 핵심은 껍데기가 아닌 진짜 하드웨어 혁신에 있다. 네. 둘째, 그러나 그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바람의 실체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과도한 기대감과 비트코인의 레버리지까지 얽혀있는 아주 불안정한 부채 기반의 폰지 역혁일 가능성이 높다. 언제 신용경색의 폭풍이 불어닥쳐도 이상하지 않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셋째,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자산을 지켜낼 무기는 명확합니다. 미국 장기채로 거시적 방어막을 두르고 피지컬 AI 하드웨어나 공급 부족이 예정된 핵심지 부동산 등 확실한 실체를 가진 자산에만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바벨 전략입니다. 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취자 여러분, 매일 넘쳐나는 장밋빛 AI 뉴스와 과열된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차갑고 냉정하게 자본의 실체를 파악해 스스로의 포트폴리오 방어막을 재구축하는 여러분의 통찰력일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학습의 고통과 하드웨어 오작동 리스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상상해 보시죠. 네. 머지않은 미래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그 훌륭한 하드웨어 기업들이 만들어낸 수백만 대의 물리적 로봇들이 전 세계의 공장, 촘촘한 물류창고, 그리고 도심의 배달망까지 모든 육체 노동의 현장에 대거 투입되어서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 상상만 해도 엄청난 효율이겠네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로봇들을 통제하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중앙 서버에서 단 하나의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업데이트 오류 하나가 우리는 지금까지 기껏해야 모니터가 파랗게 변하거나 클라우드 접속이 몇 시간 먹통이 되는 그런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버그만 겪어왔습니다. 블루스크린 뜨고 그런 거요? 하지만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강철 로봇들이 동시에 판단력을 잃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서 물건을 부수고 생산 라인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도심의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이 현실 세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버그가 발생했을 때 와, 글로벌 보험 시장과 그 위에 겹겹이 파생 상품으로 얽힌 금융권은 이 전례 없는 물리적 카오스를 도대체 어떤 모델로 가격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반영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사이버 변동성을 해지하는 구조는 있지만 실물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부서지는 리스크는 아직 그 어떤 금융 모델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는 단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이 거대한 현실 세계의 물리적 오작동이 가져올 충격파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까? 와, 정말 압도적이고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화두네요.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단 한 줄짜리 오류가 전 세계 산업 현장에 물리적 파괴를 직결되고 그 충격이 다시 역으로 파생상품 시장을 붕괴시키는 전례 없는 시나리오. 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 끔찍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현재 자본시장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이 분석을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엔 포트폴리오를 딱 펼쳐놓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자산의 구조는 이 다가오는 물리적 카오스와 거시적 유동성의 한파 앞에서도 굳건할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파티가 가장 화려할 때 비상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그 서늘하고도 예리한 통찰이 언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다산을 지켜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통찰과 질문이 청취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배분 요정의 귀중한 이종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